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 새댁입니다. 저는 이제 시댁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저 지방 출신이라고 틈만 나면 무시하는 어머님한테 질려서 한바탕 업고 앞으로 안 가겠다 선언했거든요. 남편은 괜찮은데 시댁 때문에 이 결혼을 괜히 했나 후회를 많이 할 정도로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보고 사니 솔직히 정말 속 시원하고 좋네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제가 왜 어머님하고 한바탕 하고 연까지 끄는 건지 그 사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리고 대학을 서울로 진학하게 되면서 평생 살아왔던 부산을 떠나게 되었죠. 그 후 직장도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취업하게 되면서 아예 서울에서 자리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같은 회사의 입사 동기였어요. 나이는 동갑이고 입사 동기다 보니 금방 친해지게 되었죠. 저희 아빠는 부산에서 한정식 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집에 여유가 좀 있는 편이라 커오면서 금전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나름 쓰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건 전부는 아니더라도 웬만치는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물건을 살 때 가격을 크게 따지지는 않고 사는 편입니다. 대신 꼼꼼하게 따져서 사고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하지만 연애할 때 남친은 그런 제 모습에 좀 놀라더라고요. 자기야, 아무리 우리 회사가 대기업이라지만 이렇게 다 비싼 것만 사면 월급으로 감당이 돼? 라고 걱정하더라고요. 남친은 저랑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다 보니 제가 사치를 많이 하는 줄 알고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건 하나를 사도 잘 따져서 좋은 걸 산다는 주의지 사치가 심하거나 덮어두고 돈을 막 써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방이며 구두, 옷이나 시계 등도 다 비싼 브랜드 제품만 쓰다 보니 남친은 오해를 한 것 같더라고요. 한 번 살 때 좋은 거 사는 거지. 그래야 오래 쓰잖아. 대신 살 때 엄청 고민하고 사. 난 이렇게 소비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싸다고 막 사고 버리는 것보다. 그런 소비 습관은 좋지.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쓰는 물건들이 다 엄청 고가라서.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다 쓸만하니까 쓰는 건데 뭐. 그리고 이래봬도 적금으로 잘 모으고 있어.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부모님이 해주신 거라 제 월급에서 필요한 건 쓰고 나머지는 다 모으고 있습니다. 반면 남친은 오히려 아끼는 스타일인데도 모은 돈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친은 본인의 월급 반 이상을 부모님께 생활비로 드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친 부모님은 여유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은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셨고 아버님 외벌인데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다 곧 퇴직 예정이라 다른 일을 알아본다고 하셨거든요. 집에 대출도 많고 돈 나갈 일도 많아서 남친은 월급 받기 시작하고 계속 부모님께 생활비로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남친보다 모아둔 돈은 제가 더 많았죠. 남친은 여유가 있는 저희 집에 반해 자기 집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다며 결혼을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 부모님도 사람을 따지는 거지 배경이나 경제적인 부분을 따지시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남친과 좋은 만남을 이어오다가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 남친네 집에 인사를 하러 가기로 했어요. 저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거니 옷 매무새나 화장도 특별히 더 신경을 썼죠. 좋은 인상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렇게 남친네 집에 과일 바구니를 챙겨 들고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수경이라고 합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은 저를 맞이해 주면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남친네 집은 서울에서도 외곽 지역의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햇볕이 잘 들지 않아서 불을 켜놔도 안이 컴컴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님이 부지런하게 쓸고 닦으셨는지 물건들은 오래돼도 다 반질반질했습니다. 어머님이 인상도 좋아 보이시고 깔끔해 보이셔서 그때까진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가 말하는 걸 가만 보시더니 갑자기 피식 웃으시는 거예요. 저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내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 생각하며 여쭤봤죠. 왜 그러세요, 어머님? 그런데 어머님 하시는 말은 좀 엉뚱하더라고요. 지석이한테 얘기 들었는데 지방에서 왔다며? 네, 부산이요. 아, 내가 모르는 척 하려고 해도 너무 웃겨서 서울 말을 억지로 쓰려고 하는데 사투리가 너무 잘 들려. 그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좀 민망하더라고요. 이런 자리에서 말투 지적을 받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경상도 사투리를 쓰던 말투가 자연스럽게 많이 바뀌었죠. 그렇다 해도 원래 쓰던 사투리가 나오거나 억양이 좀 다른 건 분명히 있긴 한데 그걸 굳이 꼬집어서 얘기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머쓱한 기분으로 대답했어요. 아, 그런가요? 억지로 서울말 쓰려고 하지 마요. 듣는 사람까지 어색해. 억지로 쓰려는 건 아니고요. 저도 여기서 거의 1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투가 바뀌면서 좀 섞여서 그런가 봐요. 티 많이 나. 내가 서울 토박이거든. 딱 들으면 알아. 많이. 어색해. 아, 예. 저는 말하는 거 가지고 왜 저러실까 싶었습니다. 저는 그냥 원래 말투로 했을 뿐인데 말할 때 일부러 사투리를 쓰란 말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별말 없이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서울 올라와 보니 신기한 거 많죠? 대뜸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여기서 지낸 지 이미 10년 가까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질문이 좀 황당했습니다. 네? 시골 살다가 서울 올라오니 얼마나 눈 뒤집어질 거야. 부산이 시골인가요?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데요. 물론 서울 올라와 보니 볼 것도 많고 특히 문화생활이 지방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고 좋더라고요. 하지만 부산에도 나름 있을 건 다 있고 이미 저도 여기서 산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다짜고짜 저렇게 얘기하시니 좀 벙찌더라고요. 어머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서울 올라온 지 꽤 됐어요. 대학교 입학하면서 올라왔었거든요. 어쨌든 신기한 거 많죠? 거긴 그런 거 없을 거 아니야. 어머님 부산 한 번도 안 와보셨어요? 제 말에 남친이 말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어디 여행 가본 적도 없어. 어디 잘 안 다니시고 맨날 집에만 계셔. 남친의 말에 어머님이 웃으며 말하시더라고요. 나는 서울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 완전 뼛속 깊이 서울 사람. 아, 예. 요즘같이 여행도 많이 다니는 시대에 다른 지역에 제대로 가본 적도 없다는 게 뭐가 그렇게 자랑이실까 싶었습니다. 그때 제가 든 생각은 어머님이 서울 부심이 장난 아니신 분이라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식사를 끝내고 남친이 사온 크레이프 케이크를 먹었어요. 제가 맛있다고 남친한테 일부러 사가자고 한 거거든요. 어머님은 저한테 포크를 건네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먹어요. 서울 올라오니 처음 먹어본 음식이 많지? 진짜 어이없더라고요. 애초에 제가 좋아해서 남친에게 사가자고 한 건데 자꾸 저보고 서울에 신기한 거 많지 않냐면서 무슨 별나라 구경 온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고 있으니 아버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부모님은 뭐 하시나? 아, 부산에서 한정식 집 하세요. 그렇구만. 그러자 어머님이 뭐 백반집 같은 거? 그러시는 거예요. 백반집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방금 한정식 집이라고 말했는데 일부러 백반집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한정식 집 하세요. 그래? 다음에 기회 되면 우리도 한번 가봐야겠네. 근데 나 부산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어서 입에 맞을라나? 하나도 못 먹는 거 아닌가 몰라. 저는 속으로 어차피 같은 한국 음식인데 뭐 얼마나 다르다고 못 드실까 했습니다. 지역적 특색이 강한 향토 음식도 아니고 일반적인 한정식인데요.
어머님과 대화할수록 어머님 진짜 특이하시네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나를 좀 깔보고 싶으신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인사를 드린 후 집으로 돌아오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막 못되거나 나쁜 분 같지는 않고 나름 잘 챙겨주시긴 하는데 묘하게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는 재주가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뭔가 기분이 찜찜했습니다. 그래서 남친에게 말했죠. 근데 어머님, 나 지방 출신이라고 좀 무시하시는 건가? 에이, 아니야, 무시라니. 근데 왜 난 그런 느낌을 받지? 아니야, 자기 생각이야. 우리 엄마가 좀 우물한 개구리거든. 평생 집 근처를 벗어나 보신 적이 별로 없으셔. 아까 말했듯이 다른 지역 가보신 적도 거의 없고 주변에 친구도 별로 없으시고. 그래? 어. 게다가 서울 토박이라는 자부심이 좀 있으셔. 약간 지역 자부심 같은 거 있잖아. 엄마도 그런 거야. 그냥 자기가 그러려니 해. 아, 그래. 참, 별 자부심도 다 있네 생각했습니다. 막말로 서울에서도 삐까뻔쩍한 동네 사시는 것도 아니고 완전 변두리 동네에 햇볕도 잘 안 들어오는 오래된 집 사시면서 무슨 자부심 가지실 게 그렇게 있을까 싶었어요. 잘 살면 잘난 척하고 자부심 가져도 된다는 게 아니라 솔직히 그 정도 동네면 자부심 가질 만한 정도의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평생 그렇게 사셨다니 그냥 그렇구나 내가 이해해야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저희 부모님과 상견례가 있었는데 그땐 더 심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시골에서 올라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님은 저희 친정을 표현할 때 꼭 시골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진짜 시골도 아니지만 일부러 시골이라고 자기 딴엔 낮춰서 표현하려는 게 느껴지니 더 어이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웃으며 고생 아니라고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레스토랑을 상견례 장소로 잡았는데요. 식사가 나오자 어머님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드세요. 거기선 이런 거 구경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갑자기 저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요식업을 하시고 음식에 관심이 많으셔서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음식을 정말 많이 먹어보셨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더러 저렇게 말씀하시니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아빠는 웃으며 예, 사부인도 많이 드십시오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식사 후 결혼에 관해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신혼살림은 제가 지금 사는 집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남친은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고 제가 이미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으니 거기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말하자 아버님은 고맙다고 우리가 가진 게 많지 않아서 아들 결혼시키는데 도움이 별로 안 돼서 미안하다고 말하셨어요. 반면 옆에 있는 어머님은 표정이 별로 안 좋고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말하시는 동안 내내 못 들은 척, 딴 척만 피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약간 느낌이 왔습니다. 아, 어머님이 약간 돈 문제에 관해 자격지심이 있으신 건가 하고요. 왜냐면 결혼에 들어가는 돈 얘기를 할 땐 모른 척을 하시면서 딴청 피우시다가 자꾸만 딴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서울 올라와서 구경 좀 하셨어요? 예? 서울 올라오기 힘드시잖아요. 오셨으면 구경 좀 하시지. TV로만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 관광 온 것도 아니고 상견례 때문에 온 건데 밑도 끝도 없이 구경 좀 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빠는 요식 사업 때문에 전국을 다 돌아다니셔서 서울에도 툭하면 왔다 갔다 많이 하세요. 솔직히 동네에서 벗어나는 일 없는 어머님보다도 더 이쪽 지리에 밝으실 것 같은데 어머님은 돈 얘기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상한 서울 부심을 부리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아, 어머님의 자부심이랬지? 이해하자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웃기는 게 서울이 어머님 건가요? 그냥 서울에서 나고 자란 것뿐인데 무슨 자부심을 저렇게 느끼시는 건지 신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게 큰 문제는 아니니 결혼까지 무리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혼하는 데 있어 시댁에서 금전적으로 도움이 된 건 거의 없었어요. 남친이 그나마 모아둔 돈을 조금 보탰고 집도 제 거, 가전제품도 다 제가 쓰던 걸 그대로 쓰기로 했죠. 결혼 후 남편과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갖기로 해서 같이 회사를 다니며 퇴근도 같이 하고 집에 오면 맛있는 것도 해먹고 놀러도 다니면서 나름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친척분들 오신다며 저희한테도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댁에는 남편의 고모분들이 오셨어요. 저는 가서 어머님을 도와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그중 고모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지석이 와이프 참 예쁘고 싹싹하네. 저는 쑥스러워서 그냥 웃었어요. 고모님은 계속 저를 칭찬하시더라고요. 옳게 좋겠어. 며느리 예뻐서. 엄청 세련되고. 가방이랑 코트 같은 것도 너무 좋아 보인다. 비싸 보이고. 이거 비싼 거지? 저는 가방이랑 코트를 소파 한쪽에 올려놨거든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아니긴. 딱 봐도 엄청 좋아 보이는데. 부티가 나 아주. 솔직히 이 집이랑 진짜 안 어울린다. 고모는 장난스럽게 그렇게 말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어머님 표정이 엄청 안 좋으신 거예요. 우리 집이랑 안 어울리긴 뭐가 안 어울려요? 아니, 며느리만 보면 청담동 스타일이잖아. 참나. 얘 지방 출신이에요. 청담동은 무슨...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좀 황당해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서울물 먹고 좀 세련되지긴 했지만 시골 출신이에요. 아유, 고모는 오히려 뭘 너무 모르셔. 고모에게 저를 막 깔보듯이 말하시더라고요. 저도 순간 기분이 나빠서 표정이 굳었습니다. 고모님은 저에게 묻더군요. 어디 출신인데? 부산에서 나고 자랐어요. 부산이 무슨 시골이야. 옳게야말로 뭘 너무 모르네. 어머님은 그 말에 대꾸 없이 있으셨어요. 제가 시골 출신이면 무시해도 되나요? 고모님이 며느리 칭찬해 주시면 좋은 일이지. 왜 가만히 있는 저를 나서서 무시하시는 건지 황당하더라고요. 그렇게 고모님 포함 친척분들과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바다로 놀러 가고 싶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또 너는 바다는 실컷 봤겠다. 창문만 열면 바다일 거 아니야. 생선도 실컷 먹었겠네. 저희 집에선 바다 안 보여요. 부산인데 바다가 안 보여? 이상하네. 바다는 해운대나 기장 뭐 이런 쪽이고 제가 사는 동네는 바다 안 보여요. 부산 살면서 바다도 안 보이면 진짜 아무것도 볼 게 없겠네. 어머님은 그렇게 말하시더니 밥을 드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진짜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그냥 웃더라고요. 웃을 일이 아니야. 나 기분 나쁘다니까? 말했잖아. 우리 엄마가 지금 사는 곳에서 안 벗어나서 다른 데를 잘 모르셔. 아니, 모르시는 건 그렇다 치는데 왜 무시를 하냐고 자꾸. 무시라기보다 잘 모르시니까. 뭘 자꾸 모르신대. 모르시면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되는 건데 내가 아니라고 해도 끝까지 우기시고. 아, 진짜 좀 그래. 저는 왠지 어머님 만나는 게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자꾸 만나면 너는 시골 출신이라 이런 거 모르지? 이런 거 안 먹어봤지? 등등을 얘기하시니까요. 툭하놓고 남편보다도 어머님보다도 제가 훨씬 더 많이 알고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 너무 유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초등학생이 나 이런 것도 먹어봤다, 우리 집에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어머님을 피하게 됐어요. 시댁에 갈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핑계대고 안 가려고 하게 되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제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같은 부산 남자랑 결혼을 하는 거라 저랑 남편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부산으로 와 참석하기로 했죠. 여동생은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 와중에도 거기도 호텔 있어? 관광 호텔 같은 건가?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동생네 결혼식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호텔에서도 제일 좋은 홀에서 식을 올렸어요. 어머님은 입을 삐죽이면서 여기도 이런 데가 있네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도 본인이 생각했던 풍경과는 사뭇 다르니 좀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동생 부부는 바로 공항으로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바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면 여기까지 오셨는데 구경도 좀 하시고 저녁은 저희 식당에서 드시고 올라가는 게 어떠세요? 아유, 그럼 좋죠, 저희는. 바다가 보고 싶다는 어머님의 말씀대로 해운대에 구경 갔다가 저녁 시간쯤 아빠가 하시는 한정식 집으로 갔습니다. 저희 아빠가 하시는 식당은 건물의 한 층을 한정식 식당으로 쓰시거든요.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는 입구부터 어머님은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어휴, 식당을 엄청 크게 하시네요. 하하, 아닙니다. 번화가라서 이런 곳은 월세만 해도 꽤 되겠어요. 그 말에 아빠가 웃으면서 말하셨어요. 제 건물이라서 괜찮습니다. 그 말에 어머님, 아버님 둘 다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네? 이게 사돈 건물이라고요? 예, 한 층은 제가 식당으로 쓰고 나머지는 새를 놓고 있어요. 어휴, 사돈 어른께서 꽤 부자시네. 아닙니다. 부자는요, 무슨. 아빠 건물이라는 걸 알게 되자 어머님은 티날 정도로 몹시 띠꺼운 얼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며느리 친정이 여유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들한테도 나쁠 거 없잖아요. 저는 어머님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룸으로 들어가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님은 너무 맛있고 고급스럽게 잘 나온다며 칭찬하시는데 어머님은 불퉁한 얼굴로 대꾸도 잘 안 하시고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이건 별로고 음식이 잘 안 넘어가고 어쩌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끝내고 인사 후 다시 차를 타고 올라가게 되었어요. 저희 동생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아버님 많이 피곤하시죠? 아니다. 지석이가 운전하고 우리는 자면서 왔는데 뭐. 재밌었다. 오랜만에 부산도 오고. 어머님은 뚱하게 바깥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버님이 건물 주셨네?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건물이라고 해봤자 지방에 있는 거니까. 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엄청 좋아 보이던데 나는 사돈이 그렇게 큰 식당하고 건물도 갖고 계신지 몰랐다. 예, 우리 집이 상대적으로 너무 처지는 거 아닌가 몰라. 그런데 아버님 말에 어머님이 발끈해서 말하시더라고요. 처지긴 뭐가 처져요? 지방에서 비싸면 얼마나 비싼 건물이라고. 서울에 비하면 비쌀 것도 없을 거예요. 저는 속으로 그럼 어머님은 서울에 저런 건물이나 있으세요? 하고 싶었습니다. 유치하게 굴고 싶지 않은데 자존심 부리면서 남 깎아내리려는 어머님 모습이 참 보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을 보고 난 후 어머님은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티날 정도로 쌀쌀맞아지셨어요. 남편한테 전화해서 수경이 걔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고 시댁에 전화도 안 하고 잘 오지도 않느냐면서 따지셨다더라고요. 동생네 결혼식 간다고 다 함께 만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굳이 또 볼 일이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화를 내시니 일부러 남편과 시댁에 자주 갔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뭔가 작정이라도 한 듯 제가 하는 행동이나 말에도 다 꼬투리를 잡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다 스트레스여서 시댁에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제 친한 친구에게 다 했더니 친구 하는 소리가 너네 어머님, 너랑 너네 친정에 열등감 느끼시는 거네. 그러더라고요. 열등감? 그런 어른들 있어. 본인은 형편이 안 되니 유세 부리고 싶어도 부릴 건 없고 그 와중에 자존심은 엄청 세고 그러니까 그 말 같지도 않은 서울부심 부리시는 거지. 본인이 너나 너희 친정 부모님보다 낫다 싶은 게 서울 사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친구 말을 들으니 그런 것 같기도 했습니다. 딱 제가 느낀 게 그런 거였거든요. 뭔가 저한테 잘난 척하고 싶고 유세 부리고 싶으신 것 같은데 유세 부리실 게 없으니 엉뚱하게 서울부심으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네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며느리고 한 가족인데 뭐하러 나한테 그렇게 유세를 부리려고 할까? 네가 무시할까 봐 그런 거지. 내가? 그래. 오히려 그런 분들은 본인이 무시당할 것 같으니까 상대방을 먼저 무시를 하는 거야. 그래야 자기가 무시를 안 당한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상대방을 일부러 깎아내리는 거고. 어머님의 진짜 의중은 제가 알 수 없겠지만 친구 말을 들었을 땐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뭘 어쨌다고 저러시는 걸까 싶은 마음이 한가득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일이 생긴 거였습니다. 제사가 있어서 시댁에 가서 제사 음식을 돕고 있었어요. 남편네는 꽤 제사 음식을 거창하게 차리는 편이라 할 일이 많았죠. 저는 정신없이 전을 굽고 있는데 어머님이 저더러 나물도 옮겨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손이 10개도 아니고 지금 하는 일도 바빠 죽겠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니까 제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지석씨, 와서 나물 좀 옮겨줘.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어머님이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시켰지 지석이한테 시켰어? 저도 너무 놀라 벙쪄 있었어요. 저한테 야라고 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까지 화내실 일도 아닌데 벼랑간 소리를 확 지르시더라고요. 남편도 놀라서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어머님은 얼굴까지 시뻘개지셔서 파들파들 떨며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내가 방금 너한테 하라고 했는데 대놓고 왜 지석이를 불러? 너 시어머니 무시하니? 갑자기 왜 이야기가 그렇게 튀나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따졌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전 부친다고 정신 없잖아요. 이거 좀 옮겨달라는 게 왜요? 너 말 잘했다. 이거 좀 옮기는 게 뭐 큰일이라고 무슨 남편을 강아지 부르듯이 불러? 제가 언제 강아지 부르듯이 불렀어요? 방금 불렀잖아, 그렇게. 시어머니가 시키는데 바로 자기 남편한테 시키는 그런 버르장머리 어디서 배웠니?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어머님은 너무 과하게 화가 나셨더라고요. 누가 보면 제가 집문서라도 판 것처럼 펄쩍 뛰시는 거예요. 남편도 거실에 있던 아버님도 벙찐 얼굴이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하지만 어머님은 여전히 파들파들 거리시며 저에게 따졌어요. 제가 아주 시댁을 시부모를 우습게 봐 아주. 네가 그렇게 잘났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래봤자 시골 출신 주제에 일거들러 오는 거면서 꼭 뻔질나게 차려입고 오는 것부터 아주 글러 먹었어 아주. 저는 어머님 말씀을 듣는데 얼마 전 친구가 한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고 기막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이걸 왜 더 참고 있어야 되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시댁이고 시어머니라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했는데 어머님은 갈수록 정도가 지나치시더라고요. 저도 들고 있던 뒤집개를 바닥에 탁 내려놓고 앞치마도 벗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적당히 좀 하세요. 뭐라고? 너 뭐라는 거야? 적당히? 저도 더 이상 안 참고 하고 싶은 말 했습니다. 네, 적당히 좀 하시라고요. 제가 진짜 어디까지 참아야 돼요? 하루 종일 전 굽고 설거지하고 정신없는데 이깟 나물 좀 옮기는 게 대수예요?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치실 일이냐고요. 어머 얘 봐. 시어머니한테서 따박따박. 너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자꾸 친정 거리지 마세요. 어머님 솔직히 저나 우리 친정한테 열등감 있으신 거죠? 제 말에 어머님은 눈이 뒤집혀지더라고요. 뭐? 열등감? 너 말 다 했어? 네. 어머님 열등감 느껴지는 거 너무 눈에 잘 보여요. 제가 웬만하면 이해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이제 저도 못 참겠네요. 일부러 말도 안 되는 꼬투리 잡아서 저 무시하고 저희 친정 무시하면 어머님이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것 같으세요? 제 말에 남편이 저를 말리더라고요. 저는 남편도 뿌리쳤습니다. 됐어. 나도 더 이상은 안 참아. 어머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깎아내리면 어머님 위신은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툭하면 시골이 어쩌고. 몇 주 전에 내려와 보셨겠지만 제가 사는 곳이 어머니 말하는 그런 깡 시골이던가요? 그리고 설사 진짜 시골이라고 해도 그렇게 사사건건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제 말에 어머님은 분에 못 이겨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야, 너 말 다 했어? 아니요? 솔직히 더 말할까요? 툭 까놓고 집도 우리 집에서 해주고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도 거의 제가 했어요. 어머님 아들 거의 맨몸으로 장가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이 지석 씨 보고 무시하는 소리 한마디라도 한 적 있나요? 오히려 사이라고 잘 챙겨주세요. 그런데 어머님은 남의 집 귀한 자식인 저한테 왜 매번 무시하는 소리하고 억지 부리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말에 남편은 저한테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도 정확히 얘기할게. 나 지금 당신하고 이혼해도 그만이야. 아쉬울 것도 없어. 막말로 내가 시댁에서 땡전 한 푼 받은 거라도 있어? 내가 이혼을 참을 만큼 당신이나 시댁이 아쉬울 거라도 있냐고. 없잖아. 내 딴에는 며느리라고 나름대로 잘하려고 한 건데 어머님은 갈수록 말도 안 되는 트집 잡아가면서 어떻게든 나 깎아내리려고 하시니까 나도 별 도리가 없네. 우리 관계 다시 좀 생각해보자. 제 말에 남편과 아버님도 놀라더라고요. 너 무슨 소리야? 저는 그 길로 제 가방을 챙겼어요. 어머님은 뒤에서 막 길길이 날뛰시더라고요. 쟤 봐라. 지 마음대로 하는 거. 내가 틀린 말 했니? 시골 출신이니 시골이라고 한 거지. 지 혼자 억한 심정으로. 저는 그 말에 어머님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석 씨 말대로 어머님 진짜 딱 우물한 개구리 같네요. 본인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평생 다른 곳은 어떤지 보지도 못하고 사신 게 뭐가 그렇게 자랑이세요? 어머님 스스로도 저희 집 시골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인정하기 싫으시겠죠. 저희 집을 시골이라고 해야 그나마 서울에라도 사는 본인이 나아 보일 테니. 그렇게 사세요 평생. 저는 앞으로 어머님 안 보고 살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어머님이 소리 지르는 게 들렸지만 그러던가 말던가 저는 집으로 와버렸어요.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편하게 쉬고 있으니 남편이 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엄마 집에서 펑펑 울고 난리 났어. 저는 그 말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혼해. 내 집에서 나가. 뭐? 나 너랑 안 살아. 너네 엄마가 툭 하면 나더러 그딴 소리 할 때는 나보고 다 참으라더니 내가 너네 엄마한테 한 소리 했다고 그건 너무한 거야? 너도 똑같아. 나 너랑 안 살 거야. 정리하자. 제 말에 남편은 저에게 왜 그러냐고 붙잡더라고요. 어머님이 계속 그런 소리 해대시고 나도 불편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으면 당신이라도 어머님한테 그만하라고 했어야 해. 암소리 안 해놓고 너네 엄마가 당하니까 득달같이 나한테 와서 따지네?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했잖아.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말 좀 그만해. 나이가 들어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는 게 맞는 거야. 본인 기준에서 시골 출신이고 지방 출신이면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내가 기분 나쁘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근데 나보고는 무조건 참고 이해하라고만 했잖아. 됐고, 당신도 똑같아. 우리 그냥 그만 살자. 애초에 결혼 인사 가고 찜찜했을 때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저는 그렇게 남편과도 한바탕 했습니다. 남편은 그 후에도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제가 진짜 이혼 서류를 내미니까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됐고 이혼할 거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저에게 잘못했다고 했고 저는 그럼 앞으로 나는 어머님 안 보고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했고요. 그 후로 시댁에 일이 있으면 남편만 가고 있어요. 어머님은 제가 오지도 않고 사과도 안 한다고 남편한테도 한바탕 난리치신 것 같은데 남편이 오히려 아들 이혼시키고 싶은 거냐고 뭐라고 해서 어머님도 더 이상 아무 소리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안 보고 사니까 속이 다 편합니다. 제가 어머님의 무시해도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며 매번 웃고 넘기니까 저를 무시해도 되는 줄 아셨던 모양인데 어림도 없어요. 제가 이 결혼에서 참고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요. 가끔 생각해보면 어머님은 집이 그나마 못 살고 저희한테 해준 게 없으니 그 정도지 만약 상황이 훨씬 나았더라면 저를 얼마나 더 개무시하고 업신여겼을까 싶더라고요. 일단 어머님 안 보고 사는 걸로 남편과 협의해서 그렇게 지내고 있지만 막말로 남편이 어머님 보러 가자고 하던가 저보고 먼저 사과하라고 하면 저도 안 참고 바로 이혼 도장 찍을 생각입니다. 안 보고 사니 너무 속 편하고 좋네요. 저희 어머님도 남 무시한다고 본인 격이 올라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걸 제발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저희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